그런가 하면 이 명단 중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있습니다.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불거진 의혹은 부동산을 투기했다라는 의혹입니다. 그런데 출마에 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말입니다. 진중권 전 교수의 이야기 좀 올려주세요.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권언유착의 가장 전형적인 코스는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나 써준 공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. 권언유착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김의겸입니다. 의원 말고 그냥 부동산이나 하라라고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.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는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 계셨잖아요. 박성규 전 대변인이. 네. TBS에서 오래 계셨죠. 기자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? 20년 좀 넘게 했죠. 예. 김 전 대변인은 언론을 개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죠? 글쎄요. 뭘 어떻게 정확하게 개혁하겠다는 얘기보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좀 묻고 싶어요. 김의겸 대변인은 저하고 똑같이 언론계 출신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죠.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공천을 한 손혜원 의원, 정봉주 전 의원, 그리고 우리 김의겸 전 대변인 세 사람 공통점이 뭘까요? 예, 당에서 이런 정도의 사람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. 이런 정도 사람을 세워서는 우리가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. 부적격자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. 부적격자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다른 부적격자를 모아서 정치판을 좀 흔들고 있는 이 상황, 저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정치가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?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.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.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 앞에 거의 눈물도 흘리면서 사과했고 사죄했고 또 공천에서 잘리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.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. 이런 얘기 됐었어요. 예. 세상에 국회에 가기 전부터 저렇게 국민 앞에 한 얘기를 거짓말을 저렇게 너무 쉽게 해버린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요. 언론은 속성상 권력이 잘못 가는지 감시하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정부가 바로 가고 국민이 행복한 생활,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. 저 김의겸 대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본인이 기자 시절에 썼던 기사들을 한번 꼼꼼히 잘 좀 생각해봐라. 읽어봐라. 그리고 그 기사에 오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해주기 바란다. 박성주 교수님. 열린민주당의 존재,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부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과연 도움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래도 열성 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안 하더라도 마치 저쪽에 과거에 무슨 태극기 부대 비슷하게 아주 열성 인사도 모여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해가지고 5% 이상을 넘어서 의석수가 많아지면 친문이니까 집권층이 더불어민주당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냐. 예. 이게 그렇게 계산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예. 저는 그 반대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해석이요? 선거는요. 자기 지지층은 기본이고 소위 우리가 중간층, 중도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중도층. 그 사람들이 표심을 샀을 때 비로소 제1당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. 예. 그쪽에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그냥 민주당으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한테는 더불어민주당 비슷한 사람들이구나. 그 표심이 등을 돌려버릴 때는 예. 어쩌면 열린민주당이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치명적인 선거에 큰 어떤 그 부담과 공백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과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래요. 이럴 때일수록 혹시 일반 국민들이 그렇습니다. 대통령이 좋아했던 바로 직전의 비서관이 며칠 전에 사표를 내는 쪽으로 갔다. 대통령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읽히면 안 됩니다. 적극적으로 선을 그을 건 확실히 그어달라. 예. 몇 석에 연연할 문제까지는 아니다라는 보고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. 자유한국당, 새누리당을 보면서 상식했어요. 저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장애물은 뭘까?
미안하지만 태극기 부대다. 태극기 부대가 있는 한 대한민국 보수층은 거듭날 수 없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. 열린민주당 정치는 자유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혁명을 정말 여러 국민들과 많은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문제 해결해 나가려면 그 시대적 과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, 난 열린민주당 저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.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계속 가야지 코로나도 잡고 촛불혁명을 실천할 수 있다.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집권당다운 정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. 선을 그으라. 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궁금합니다.